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S최님께서 제3의 장소? 구치소?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구치소면 저도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쯤 되면 법원에서도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되고요.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윤석열 잡아 가두겠다고 나서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별로 생각이 없죠. 재구속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때려잡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래 검찰이라는 게 권력 변화에 따라서 입장 바꾸고 바뀐 권력에 충성하는, 그래서 뭔가 얻어먹으려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충성을 다 바치면 뭐라도 여지가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정권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간을 보는 걸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최대한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어떻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쯤 윤석열 잡으러 가야 정상인데 아우 정말 검찰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이님께서도 11일 날 핑계대고 안 나갈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최근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함상훈 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제가 이 함상훈 판사 2,400원짜리 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판례를 쭉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따구로 떠들었던 새끼예요. 이런 놈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론을 내보면 이 함상훈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나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한테 대단히 가혹했습니다. 가진 자들한테는 자애롭고 시민들한테는 무한히 엄격한 가혹한 그런 판결을 많이 내렸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2,400원짜리 판결 이거였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해드렸던 2,400원짜리 판결 오늘 많은 언론에서 받아 썼더라고요. 이 함상훈이라는 놈이 이런 판결을 내렸었다. 그중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게 2,400원짜리 판결이다. 버스 기사가 서울에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외버스 기사였는데 어느 날 입금을 한 이 운행 수입이 2,400원 모자라더라. 비더라 이거야. 그 2,400원 때문에 이 버스 기사가 17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솔직히 2,400원을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다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횡령을 했다라는 근거도 사실 없어요. 그냥 횡령이라고 낙인 찍고 시작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그랬던 거죠. 와, 정말 제가 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67년생이고 서울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21기, 동국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청주, 수원, 전주, 인천 이런 데서 판사를 했고 광주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 엘리트였어요. 법원 내에서. 제가 쭉 돌아보니까 이 함상훈 부장판사가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꽤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 내에서는 요 새끼 언제라도 대법관 될 수 있는 놈이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만 했던 것이 이 사람은 되게 기득권한테 우호적입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이 사람이 내렸던 판결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2,400원 판결입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오가는 시외버스 기사가 어느 날 운행 수입을 입금을 했는데 2,400원이 부족하네? 야, 너 2,400원 네가 띵겨 먹었지. 해고. 그렇게 돼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근데 2,400원 띵겨 먹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받다 보니까 뭐 실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를 내고 그러니까 승차권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탑승을 하면은 글쎄 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가끔은 현금을 내고 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현금 내고 타시는 분들 중에 돈을 잘못 내거나 적게 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버스 기사들 분들 왜 우리가 어쩌다 보면 돈 모자라가지고 돈 모자라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 그냥 타세요. 다음번에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띵겨 먹었다라고 하면서 해고해버린 사건입니다. 기가 차는 판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2,400원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다? 상상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1심에서는 당연히 복지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함상훈 판사였습니다. 사회통념상 2,400원은 해고가 정당하다. 사회통념상 2,400원이 직장을 잃을 정도의 나쁜 짓인가? 와, 뭐 이런. 자, 더 야비한 것은 이 함상훈 판사가 해고를 정당화시킨 이유로 1인 시위를 꼽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버스기사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생전에 자기가 요금 로스 내본 적도 없고 처음 생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열받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다? 1인 시위를 했나 봐. 나 억울하다고. 근데 그 1인 시위 한 걸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판결했다? 함상훈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다? 반성을 안 한다. 반성하는 조짐이 없다. 1인 시위까지 하고 말이야. 뻔뻔시럽게. 너 해고 맞아 이씨. 이렇게 판결해요. 와, 1인 시위했다고 쫓겨나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고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죠? 와, 저는 듣는데 뜨아했습니다. 예. 저만 황당하다고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2,400원 판결 요거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받았었고 이 판결이 논란이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한덕수가 찝어오는 사람이 다 이런 놈이지 뭐.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그죠? 기껏 2,400원 때문에 해고를 정당화시켰다? 아무리 1인 시위라도 그렇지? 그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2,400원 판결의 뒤에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버스기사 이분은 회사한테 찍혀있던 사람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800원 판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800원 때문에 해고당하신 그 버스기사 역시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찍혀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800원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00원 가지고 사람 내쫓으면 분명히 소송 낼 거 뻔하고 그러면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요. 자칫 잘못했다가 다 물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굳이 바득바득 2,400원 때문에 이렇게 큰 소송을 벌린다는 게 말이나 될까요? 게다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회사 쪽의 변호사들이 되게 빵빵해. 법무법인 광장에서 이 사건을 맡았더라고. 2,400원 때문에 2,400억이 아니라 2,400원 때문에 뭐 좀 이상하죠? 냄새 폴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 논란의 판결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나온다? 자, 여러분, 이것은 2,400원 판결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쭉 나와요. 2015나 102250. 세상에 인지액이 31만 원이야. 참. 자, 이 사건을 쭉 볼게요. 쭉 보니까 뭐 이의 신청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그러면서 밑에는 뭐 상고장, 뭐 판결일, 뭐 피항소인, 뭐 어쩌고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 맨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송 대리인 담당 변호사 강호민, 이거는 근로자 측 우리 버스 기사님 쪽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피고 쪽 버스 회사 쪽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김소영, 이인형, 강정혜.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저는 이 중에서 이 이인형이라는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이인형. 이렇게 생긴 분이세요. 중앙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광주와 서울 남부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를 했고요. 서울고법, 인천지법에서 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다가 퇴직하고 법무법인 광장에 들어갑니다. 65년생입니다. 앞서 이 함상훈 판사 67년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65년생, 2살 차이입니다. 둘 다 서울대 나왔어요. 한 사람은 사법연수원 21기, 이 사람은 사법연수원 20기. 한 기수 차입니다. 나이는 2살 차, 연수원은 한 기수 차. 냄새가 솔솔 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이 어디 근무를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이런 공통점이 나옵니다. 둘 다 서울대 동문,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인영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에서 2년 선배고 사법연수원에서는 1년 선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나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함께 근무한 곳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함께 근무했고요. 2008년에는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인데다가 나이차 얼마 안 돼.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야. 그리고 근무도 적어도 3번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한 겁니다. 자, 저한테 제보해 준 사람은 보세요. 전관인데다가 함께 근무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법조계 내에서 법조계 내에서 알고 있는 얘기도 전해 주십시다. 이 둘이 많이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관 예우가 아니라 지인 예우였던 거지 뭐. 왜 2,400원 때문에 해고가 됐는지 여러분께서는 감이 좀 오십니까? 저는 이 상황을 딱 보니까 그래서 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 회사 측에서 이 버스 기사님을 내쫓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껏 아주 화려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내세운 겁니다. 심지어 근무연, 학연이 있는 사람.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친하대.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전관예우 의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것도 그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2년 선배면 알죠. 근데 연수원에서는 또 1년 차였어. 같이 나란히 연수원을 다녔어. 그랬으면 잘 알 수밖에 없죠.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심을 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요. 아마 이 기사님 엄청 억울하셨을 거야. 자기가 진짜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금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2,400원이 빈 것뿐인데 횡령이라고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해고까지 당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상고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가요. 근데 대법원 이 사건 기록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대법원에서는 더 심했네? 뭐가 심했냐고요? 대법원에서는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입니다. 이 신영철 대법관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신영철 대법관은 퇴직 후에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를 하면서 이 사건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기사 2,400원 판결의 주인공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듭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을 하지도 않고 쭉 보니까 대충 훑어보니까 뭐 이상 없네 기각 이렇게 해버린 걸 말해요. 심리불속행 기각. 재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재판 안 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기각 이래버렸던 겁니다. 사실상 항소심이 결정적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 심리불속행 기각 나올 사건에 변호사가 누구였느냐? 신영철 전 대법관이었던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버스 기사 쪽에서, 버스 회사 쪽에서는 이 기사님을 내쫓기 위해서 대법관, 전직 대법관까지 끌고 온 거야. 와, 정말 너무한다, 그지? 2,400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대. 돌아버리겠네. 야, 참. 2,400원 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내리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회사도 참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진 자들을 위해서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 괴롭히려고 들면은 어디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영철, 제가 왜 이 사람을 끌고 들어왔느냐. 신영철 이 전 대법관은요, 역사상 최악의 대법관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대법관. 이 사람은요, 사법농단이 발생하기 근 10년 정도 전쯤에 이른바 광우병 촛불 집회 사건을 편파 배정했다라는 이유로 난리가 한번 났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우병 촛불 집회가 2008년에 열렸죠. 그때 그 광우병 촛불 집회가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주최했던 사람들 막 잡혀가고 감옥 가고 그랬습니다. 그 감옥 간 사람 중에는 제 친구 안진걸도 포함이 돼 있어요. 바로 그 사건들을 특정한 재판부에 몰아준 거야. 그리고 몰아주라고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자, 몰아준 것만 해도 문제가 될 법한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야, 판결 빨리 내. 빨리 내. 판결을 빨리 내. 라고 독촉합니다. 당시 안진걸 소장이 집시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요. 헌법소원을 탁 냅니다. 이거 위헌이라고. 자, 그러면서 재판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광우병 촛불 집회 때문에 재판이 중단됐으면 그러면 같은 사건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신영철이 뭐라 그러냐. 야, 중단하지 말고 야, 그냥 밀어붙이라고. 야, 안진걸 거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밀고 나가! 라고 해버립니다.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을 한 거죠. 이건 이명박 정권의 무슨 그 외압이나 영향이 없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대법관이 했다고. 어쩌면 이 사람은 이런 짓을 한 공로로 대법관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 사람 대법관 됐거든. 자, 이런 이유로 신영철 대법관은 역사상 가장 나쁜 대법관으로 찍혀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할 것 같은, 아니 가장 불공정했던 대법관으로 낙인 찍혀 있어요. 제 기억으로요. 그 무렵에 대법원 판결에 불만 가진 사람들의 90%는 신영철 대법관이 관여했던 사건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칼럼을 써서 공정하지 못할 것 같은 대법관, 이런 칼럼까지 썼었습니다. 예, 그게 이 신영철입니다. 이 신영철이 바로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더라고. 와.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이 신영철 대법관이 광우병 촛불 집회 이 사건을 특정인한테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 그랬죠. 이때 이 사건을 몰빵 받은 사람이 누구다? 조한창이야. 조한창. 이번에 이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우리를 그렇게 애매겼던 조한창. 얘가 걔였어. 와, 정말 끼리끼리 논다. 그죠? 우씨, 진짜. 와, 씨. 자연스럽게 욕 나옵니다. 그죠? 아무튼 이 사건은 몇몇 판사분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름을 알린 사람이 누구? 서기호 판사님, 김동연 판사, 이탄희 판사 이런 분이었어요. 발단은 안진걸 사건이었고. 예. 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사건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신영철이가 이 사건의 대법원 변론을 받았고 결국 심리볼속행 기각까지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히 전관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건 아닌가요? 우와. 자, 그런데 어째 그렇게 적폐들끼리는 끼리끼리 뭉칠까요? 예. 어쩜 이렇게 얽히고 설킬까요? 예. 옛날에 이방원이 했다는 그 시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있듯 어떠하리. 예. 예. 그들은 이렇게 만수산 드렁칠기처럼 얽혀있는 겁니다. 그렇게 얽혀서 100년, 1000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힘없는 버스기사가 2,400원 때문에 직장을 잃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욕 나온다, 욕 나온다. 와, 거기서 조한창이 나와? 예. 이런 자들이니 우리가 이런 자들과 맞서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니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안일하면,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 아니 우리가 조금만 온정을 베풀면 그들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들한테는 선처, 온정 필요 없어요. 그런 어설픈 감상은 집어쳐야 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치의 여유나 한치의 허점을 보여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탄핵, 최상목 탄핵, 심우정 탄핵을 우리가 기필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란 종결자 이재명의 저자시라고요. 윤석열이 파면되었다고 내란이 종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걸 봐도 내란 종식은 아직 멀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해주셨네요. 이재명을 내란 종식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목청껏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